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도원입니다. 지난 12일 애플이 아이폰 10주년 기념작 아이폰 X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혁신 부족이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혁신 수준, 그리고 생산과 출시 지연이 부정적 이슈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 10주년작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 X는 당초 9월 말과 10월 초에 출시가 예상됐지만 그보다 늦은 11월 3월에 미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1차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1차 출시국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애플이 한국을 3, 4차 출시국으로 분류했던 점을 고려하면 빨라야 12월에 국내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생산 지연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어제 애플과 하청업체의 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애플의 주가는 전날보다 0.4% 하락한 160.8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애플 부품 공급업체들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이폰 X에 놀랄만한 기능이 많지 않은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아이폰 조립업체인 대만의 페가트론이 3.05% 하락했고 아이폰 신형의 유리 케이스 등을 생산하는 캐처 테크놀로지도 작년 11월 이후 최대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애플의 광학 필터를 공급하는 저장 수정 광전과기의 주가가 9% 급락하기도 했고 또 아이폰 카메라 제조업체인 코엘 이홀딩스 역시 6.6%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애플과 하청업체의 주가가 동반 하락한 것은 아이폰 X의 시판 시기가 지연된 데다 판매 가격이 전문가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겨울에 팔릴 것으로 예상된 아이폰 X의 약 10%가 내년 봄에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8,500만 대를 판매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X이 11월에나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러한 전문가들의 전망치 또한 실현 가능성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폰 8과 아이폰 8 플러스도 이번 달에 출시가 예정돼 있어서 아이폰 X 판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과 관련 IT 업종 움직임 신중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전날 코스피가 2360선에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미국 세제 개편안 통과에 대한 기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606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이 58억 원을 매도하면서 수급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반면에 기관에서 홀로 416억 원가량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지수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어제 날짜로 5.29포인트 하락한 2360.18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나스닥 지수는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고 또 장중반까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차익 매물 출회 등으로 하락 전환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억 원과 189억 원을 매도했고 또 개인이 235억 원을 홀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마감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0.15% 하락한 659.09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마감 동향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통신업과 전기전자, 기계, 화학, 종이목재 등만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철강금속과 운수장비, 유통업, 비금속 광물, 또 의약품, 운수창고, 증권, 전기가스업, 은행 등은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전기전자 종목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0.04% 오른 248만 1,000원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실적이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이 SK하이닉스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장중 한때 77,400원까지 오르며 3거래일 연속으로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신제품 V30에 대한 기대감이 LG전자의 주가도 껑충 뛰게 만들었습니다. 장중 41만 1,000원을 찍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LG화학은 40만 7,5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와 또 현대차, 포스코, 한국전력, 신한지주, 삼성생명, KB금융 등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삼성 SDI, LG전자, NC소프트 순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에서는 LG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순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순매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LG이노텍, 삼성전자 우선주, LG디스플레이 순으로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에서는 현대차, LG생활건강, 한국전력 순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메디톡스, 또 원익 IPS, 바이로메드 순으로 매수세를 보였고 기관에서는 SK머티리얼즈, 셀트리온, 인터플렉스 순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 순매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H, SK머티리얼즈, 유니슨 순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이었고 기관에서도 바이오메드, EM텍, 아모텍 순으로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와 또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원유 생산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원유 생산은 전날보다 72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원유 생산이 줄어든 것은 넉 달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 석유산업 메카격인 이 텍사스의 원유 생산이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차질을 빚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YTI 국제유가는 2.22 상승한 49.30달러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에 이어서 미국 증시도 어떻게 마감을 지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에서 3대 지수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주 강세 등에 힘입어서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하원 의원 모임에서 이 세제개혁 및 의료보험 개혁안 재검토를 촉구한 것도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초반부터 허리케인 어마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지정학적 우려 완화도 강세로 이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도 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세금 개혁 추진을 촉구하면서 트위터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세금 감면과 조세 개혁안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한 3대 지수는 투자자들이 숨고르기를 하고 호재와 악재도 별로 없는 탓에 지루하게 횡보하다 마감을 앞두고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0.18% 상승하면서 22,158.18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0.09% 오른 6,460.19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08% 오른 2,498.37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미국 증시 대체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을 지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아이폰 X의 출시 지연 등으로 부품 주가 약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 상승세 힘입어서 강보합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데이비드 매든 CMC 마켓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유럽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며 북한 관련 긴장감이 완화되고 허리케인 어마의 피해가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전망에 주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열기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지수입니다. 어제 날짜 0.28% 내린 7,379.70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프랑스 깍그 지수입니다. 0.16% 오른 5,217.59포인트의 마감을 지었고 독일 닥스 지수는 0.23% 오른 12,553.57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인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 지수입니다. 2362.59포인트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659.56포인트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시호가 상황 함께 확인해 봅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0.97% 오르면서 250만 5천 원의 현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만 4천 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자동차입니다. 0.75% 오른 13만 5천 원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좋은 출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포스코 종목입니다. 파란불 켜주면서 0.45% 내림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3만 1,50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동반으로 하락세 이어가면서 1.40% 내린 21만 2천원에 현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전일 대비 3천원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제과입니다. 0.76% 내림세 이어간 19만 7천원에 현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칠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4% 내린 8,000원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모레퍼시픽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파란불 켜주면서 0.58% 내림세 이어갑니다. 현재가는 전일 대비 1,500원 하락한 25만 6,500원에 현재가 거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0.78% 오른 2만 6천원에 현재가 준비하고 있고 전일 대비 200원가량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영풍입니다. 0.42% 내린 5천원가량 하락한 현재가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종목입니다. 오늘 오전장 빨간불 켜주면서 1.18% 오른 12만 9천원에 현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500원가량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0.43% 오름세 이어간 11만 6,800원의 거래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가는 500원가량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쇼핑입니다. 전일 대비 100원가량 오르면서 20만 7,900원에 현재가 출발 준비 예상하고 있고 등락률은 0.05% 오름세를 보일 예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0.37% 내린 13,550원에 현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0.42% 오른 23,700원에 현재가 준비하고 있고 전일 대비 100원가량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M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0.47% 오른 31,750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양장시장 동시호가였습니다. (14일) 목요일 국내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밤 글로벌 시장과 전거래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우 앵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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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그렇다면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우 앵커 전해주시죠. 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은 사흘 만에 상승세를 접었습니다. 하락 전환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5.29포인트 하락한 2360.1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흘째 팔자인 외국인이 304억 원 순매도한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417억 원 순매수, 그리고 608억 원 순매도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967계약과 714계약 순매수했지만 기관 쪽에서는 982계약 순매도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종이목재와 화학, 기계와 통신업 등이 오른 반면 의약품과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과 의료정밀, 운수창고, 은행 등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대장주 삼성전자가 기관의 순매수에 0.04% 오른 248만 1,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때 252만 원을 찍었지만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1.34% 상승한 7만 5,7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LG화학 역시 실적 호조와 전지사업 성장 기대감에 4.49%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포스코,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가 1%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한국전력과 네이버,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모두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LG전자는 스마트폰 V30 기대감에 5.3%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 역시 전기차용 전지사업 성장 기대감에 4.25%가량 상승폭 시현하며 장 마쳤습니다. 한원시스템도 전기차 수혜 전망에 1.66% 계속해서 상승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0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출시가 11월로 늦춰졌다는 실망감에 1.75%가량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삼부토건은 인수 절차 종료를 앞두고 6.7%가량 상승폭을 올렸고 수소차 테마주들이 꾸준한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화전자가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차 전력 변환장치 핵심 부품 시험 납품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화전기도 18.18% 급등세를 기록했고 코오롱 인더는 삼성전자의 폴더폰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11.51%가량 급등세 보였습니다. 거래소 먼저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 역시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하락 전환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96포인트 하락한 659.0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하락세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억 원과 188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235억 원 순매수하며 장 마쳤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오락문화와 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의료 정밀기기 등이 동반 약세를 기록했지만 인터넷과 IT 부품, 운송장비 부품과 기타 제조 등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나노스가 주식 분할 결정에 11.41% 급등했고 셀트리온이 0.7%,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메디톡스, SK머티리얼즈 등이 2%대 오름폭을 시현했습니다. SFA가 5.64% 올랐고 CJ E&M과 휴젤, 로엔과 포스코캠텍 등도 모두 강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반면 코미팜과 바이로메드 등은 약세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인터플렉스가 애플의 아이폰 10 수혜 기대감에 0.7%가량 오름세 시현하면서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성창오토텍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출시할 현대 수소 연료 전기차의 열 교환기 전량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크리스탈은 백혈병 신약 후보의 미국 특허 소식에 14%가량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1128.5원으로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으며 코스피 200 지수 선물 9월물은 0.65포인트 하락한 309.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화학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LG화학의 주가가 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LG화학은 현재 시가총액 28조 8,400억 원가량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와 포스코에 이어서 시가총액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주가는 배터리 사업의 고속 성장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보증권은 LG화학이 실적 안정성 담보 그리고 배터리 고속 성장에 힘입어 석유화학 업종의 주도주라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4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어제장에서 호재를 기록한 LG화학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장 종가와 같은 40만 7,500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도시바 인수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어제장에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도시바의 반도체 자회사인 도시바 메모리 인수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듯 했던 SK하이닉스가 다시 인수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도시바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도시바 메모리 매각과 관련해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과 각서를 체결하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SK하이닉스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1.19% 정도의 상승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900원 상승한 76,600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로 온다 엔터테인먼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신규 모델 아이폰 10에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온다 엔터테인먼트가 어제장에서 오름폭을 시현했습니다. 온다 엔터테인먼트는 증강현실은 물론 가상현실 VR 시장에도 현재 진출해 있습니다. 애플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2시 아이폰 8과 아이폰 10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모델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현실 세계의 가상의 사물을 겹쳐서 보여주는 증강현실입니다. 애플 관계자는 신형 아이폰을 공개하면서 AR을 위해 설계된 최초의 스마트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구장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야구 선수들을 비추면 해당 선수의 성적이 표시되거나 밤하늘의 별들을 스마트폰 화면으로 비추면 별자리가 나타나는 등의 기술들이 시연됐습니다. 온다 엔터테인먼트는 일본 스포츠 게임 시장에 진출할 예정으로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둔 게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온다 엔터테인먼트 종목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는 0.7%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0원 빠진 2,730원 선에서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크리스탈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크리스탈 역시 어제장에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총 3,600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했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은 어제 표적 항암제 후보 물질인 CG806을 포함하는 물질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과 중국 등을 포함한 세계 11개국에 대해서 개별국 진입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가장 먼저 미국 특허가 등록된 상황이며 CG806은 오는 2033년 말까지 미국 내에서 특허권을 보장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주인 크리스탈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1.26% 정도의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150원 빠진 15,700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전일장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북한과 허리케인 어마 등을 둘러싼 우려가 일시적으로 해소되면서 주요 증시별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89.2포인트 오르면서 19,865.8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도쿄 증시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가권 지수는 전장보다 77.47포인트 내린 1,532.8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4.66포인트 오른 3,384.1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중국 증시는 오는 14일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14일 목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시 10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오늘은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16%가량 다시 반등하면서 2363.9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오늘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0.14% 상승한 660.0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의 양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드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불 켜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어제는 통신업과 전기전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현재 출발 구간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업종 반, 하락하고 있는 반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업종 위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전자 업종이 어제에 이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79%가량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자가 상승세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9% 가까이 오르면서 3,210원 선에서 거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삼화전자가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차, 전력 변환장치에 핵심 부품을 시범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렇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은 4.45% 오른 17만 6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0 출시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에 사흘 만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리아서 우선주입니다. 코리아서 우선주는 현재 2.22% 오른 5,9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제조업 업종입니다. 제조업 현재 0.38%가량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전방 종목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2.23% 오른 22,9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어서 동부하이텍 우선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1.45% 상승한 38,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화우선주입니다. 한화우선주는 1.17% 오른 25,900원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이트진로 우선주가 0.78%가량 상승폭 시현하면서 19,3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서비스 업종입니다. 현재 0.76%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우인 큐브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4.14% 상승하면서 2,89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네이버 역시 3%대 넘게 오르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2% 상승한 75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운수장비와 기계, 대형주, 종합순으로 상승폭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신업종이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1.24%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짚어보시면 3대 통신사가 모두 하락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1.41% 빠진 24만 6천 원에 LG유플러스가 1.81% 하락한 13,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KT 역시 0.67% 빠진 29,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업종은 운수창고 업종입니다. 현재 1.07%가량 하락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락폭 견인하고 있는 종목은 펜오션입니다. 펜오션은 현재 4.78% 하락하면서 6,2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펜오션이 블록딜 수요 예측에 나섰다는 소식에 약세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대한해운이 2.28% 빠지면서 36,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삼성전자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0.85% 오른 250만 2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66% 오른 76,200원에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500원가량 상승하면서 12만 9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0.15% 상승폭 키웠습니다. 203만 8천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0.37%, 0.75% 상승폭 키웠습니다. 어제보다 1,000원가량 오르면서 1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은 0.49%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4만 65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는 장 초반부터 2%대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만 원가량 상승한 2.88% 상승폭 기록하면서 7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제약업종이 가장 크게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제약업종 현재 0.84%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트론 바이오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2.37% 오른 32,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테라젠 이텍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09% 오른 5,86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역시 2%대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400원가량 오르면서 11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운송 부품 업종입니다. 현재 0.53%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성창 오토텍이 현재 13.12% 오르면서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10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유니크 종목입니다. 유니크 종목 역시 10%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1.16% 오르면서 5,1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창산업입니다. 경창산업은 3.42% 상승한 4,085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본 업종은 컴퓨터 서비스 업종입니다. 현재 0.61%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짚어보면 큐로컴이 현재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3.75% 오른 2,77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업종이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0.73%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짚어보시면 더 E&M이 2.2%가량 밀리면서 1,33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처음 NC도 1.28%가량 하락폭 기록하면서 6,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통신 서비스와 운송, IT 부품 순으로 업종별 하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는데요. 2.49% 오른 11만 9,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E&M은 오늘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51%가량 밀리면서 7만 7,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0.16% 오른 57만 3,60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고 로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등락 없이 84,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시각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무 앵커 수급 흐름 전해주시죠. 오늘 우리 양시장의 지수 상승은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현재 개인 쪽에서 555억 원가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억 원과 564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개인이 12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억 원과 72억 원가량 매도 우위 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97계약과 210계약가량 덜어내고 있는 반면 기관은 오늘 128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의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까지 체크했습니다.
네, 어제 출발 흐름과 마찬가지로 개인은 매수세,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에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마감까지 이 매수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종목 리포트는 NH투자증권에서 나온 한국콜마에 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제목이 제한적 회복 예상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먼저 3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콜마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1,886억 원과 162억 원가량을 기록하면서 2분기보다는 나아진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 역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의 경우 제약 부문은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호조로 매출 성장률이 약 17%가량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부문은 매출 성장률이 약 2%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브랜드숍의 히트 제품 부재와 중국인 관광객 수요 급감에 따라서 주문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산업 전반의 성장 가시성이 낮아지면서 주문 단위 역시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 수익성이 좋은 화장품의 해외 수출은 2분기 이후 핵심 글로벌 브랜드들의 재고 조정 이슈가 계속되면서 매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2016년 기준으로 한국콜마의 국내 화장품 부문 매출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사 A브랜드의 신제품 출시가 임박하면서 신규 주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2분기에는 11%로 낮아진 북경법인의 매출 성장률도 단기간에 크게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객 커버리지를 북경에서 상해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당분간 평균 납품 단가 하락과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소성에 있는 신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내년 7월까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리포트에서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리포트의 시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에서는 한국콜마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업황의 침체를 반영해서 2017년에서 18년에 EPS 추정치를 각각 14.2%와 13.5% 하향한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대상 기간을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이동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은 종전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섹터 내에서의 상대적 매력도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사업의 이익 방어력이 동종 업체 대비 우월하고 또 제약 ODM 부문이 캐파 확대에 기반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헬스앤뷰티 스토어 채널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현재 주가는 2018년 기준 PER의 22배로 이 NH투자증권의 리서치본부 화장품 섹터 커버리지 중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상대적 부담도 덜한 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는 84,000원에서 74,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본 한국콜마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종목 현재 오늘장, 오전장에서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증권사들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지만 어제장에서의 하락세를 딛고 오늘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0.8% 정도 상승률 시현하면서 500원 상승한 62,700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콜마 종목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미래세대우에서 나온 OCI에 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예상보다 빠른 말레이 설비 정상화라고 합니다. 역시 3분기에 관한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OCI의 3분기 영업이익은 458억 원으로 컨센서스인 320억 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이 포함된 베이지케미칼 부문의 경우 한국 생산설비 5만 2천 톤은 계절적인 전기요금 상승으로 원가가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설비 1만 4천 톤은 가동률이 100%가량 상승하면서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설비는 주요 원재료인 전기요금이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고 감가상각비도 적기 때문에 한국보다 원가가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카본 케미칼 부문 역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실리콘 스팟 가격이 7월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3분기 평균 판가 역시 전분기 대비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탄화학과 카본 케미칼 부문 역시 피치와 TDI 등 주요 제품들의 가격 강세로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부문은 새만금 발전 설비의 가동률 상승으로 적자 폭이 역시 축소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레이 설비 정상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I는 최근 인수한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생산 설비 가동률을 예상보다 빠르게 올려서 전체 원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폴리실리콘 가격도 예상보다 견조한 수요와 또 제한적인 증설로 공급이 타이트해서 당분간 견조한 가격 흐름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석탄화학 및 카본 케미칼 부분도 타이트한 수급으로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3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4분기도 실적 호조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상반기까지 이 폴리실리콘의 수급이 우호적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폴리실리콘의 가격은 6월 말 중국의 보조금 축소 이후에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낮은 재고와 중국 일부 업체들의 생산 차질, 그리고 미국 세이프가드 이전의 선수요 등 일시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설치량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중국의 수요가 견조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폴리실리콘 증설의 경우 이스트호프의 일부 물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18년 하반기 이후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2018년 상반기까지는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수요의 경우 예측 가시성은 낮지만 4분기가 통상적인 성수기고 또 2018년에는 6월 말 중국의 보조금 축소 이전의 선수요 발생으로 인해 견조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 역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 특성상 수요 예측이 어렵고 실적 체력이 높지가 않아서 주가의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판정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은 감안해야 하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꼽고 있는데요. 그러나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주가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본 이 OCI 종목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종목 오늘 오전장에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8% 정도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10만 6천 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오늘 현재는 10만 3천 원 선에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OCI 종목 현재 흐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온 두산에 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연료전지가 이끄는 성장 모멘텀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두산의 연료전지 사업에 관한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두산의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두산 기업이 2014년 미국의 CEP를 인수하고 그리고 국내 퓨어셀 파워 합병을 통해서 연료전지 사업에 진출한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서 수주 등 사업 기회가 확보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상반기 두산의 연료전지 실적은 1분기에 국내 익산 공장에서의 생산 준비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에 부진한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또 2분기 말에는 기준 수주 잔고가 약 7,150억 원가량으로 수주 내역 중에서 연내 납품 조건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 공장의 준공으로 인해서 하반기 한화에너지의 본격적인 수주 확대가 예상이 되고 2017년 두산의 수주 목표는 약 1조 3천억 원가량으로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의 약 40%가 1년 이내 매출로 인식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2018년 두산의 연료전지 실적 개선이 확실하다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으며 고마진의 장기 서비스 계약의 비중 확대로 수익성 회복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2017년 매출은 3,500억 원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2018년에는 5,700억 원가량으로 약 전년 동기 대비 62%가량이나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연료전지 사업 부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내 국내 연료전지 시장 규모는 발전량 기준으로 1089기가와트, 그리고 보급 용량 기준으로는 171메가와트로 아직 미진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도 시행 이후 활성화되며 글로벌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또 경쟁력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또 이 RPS의 비율 또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30년에는 28% 수준까지 올릴 것이라고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볼 때 이로 인해 국내 연료전지 시장의 성장은 빠르게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연료전지는 타 에너지원 대비 초기 투자 비용은 적고 발전 효율은 우수합니다. 또한 발전 장치 규모와 설치 면적이 크지 않고요. 소음 등 환경 비용 발생 역시 거의 없어서 분산 발전에도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향후 수소 추출에 관한 기술 발전으로 추가적인 경제성 확보가 이뤄지면 연료전지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산의 연료전지 사업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도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리포트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산의 2018년 자체 사업의 영업이익은 연료전지 사업의 본격화에 힘입어 전년 대비 18.9% 이상 성장할 것으로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은 자체 사업 내 지속적인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배당금 지속 상향, 보유 자사주 소각 등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기반해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 투자 매력이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그룹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또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재무구조 개선 노력으로 차입금의 규모 역시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리포트에서는 이 두산에 대해 투자 의견은 매수로, 목표 주가는 17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본 두산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의 두산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74% 정도의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두산 로보틱스가 자체 개발한 로봇을 최초 공개하면서 계열사 관련된 호재가 또 한 번 들어왔습니다. 오늘 역시 상승폭 이어나가면서 13만 6,500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두산 종목 현재 흐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리포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KTNG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제목을 전자담배냐 밸류에이션이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3분기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TNG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부터 짚어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5%와 5.8%가량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컨센서스에는 부합할 것이라는 리포트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담배 매출액은 일반 관련 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점유율과 ASP가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7%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관련 시장은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데 이어서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3.4%가량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소폭의 절반 이상은 흡연 경고 그림 도입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들은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의 관련 시장이 잠식당한 것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반 관련 시장에서의 KTNG의 점유율은 61%로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부문은 신매장 증가와 또 달러 ASP 상승으로 17%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삼공사의 매출액은 아직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3%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가 안정과 홍삼 사업 이외에는 판관비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35%에서 35.4%가량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담배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의 시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 서울의 아이코스 점유율은 5%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코스는 5월에 서울에 출시가 된 뒤 7월부터 서울 내에서 공급 채널이 확대가 되고 부산 등 4개 도시에 추가로 출시가 됐는데요. 이렇게 판매 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아이코스의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해서 전국 점유율이 곧 1.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BAT의 GLO도 8월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 관련형 전자담배의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은 연말까지 2%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KT&G는 대응 제품 출시 시기를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체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T&G는 통상 수년 만에 세금 인상과 같은 특별한 이슈 없이는 같은 브랜드의 제품 가격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개정안이 이번 달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재논의는 11월에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연내에는 대응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서 설령 세금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연말까지는 KT&G가 전자담배를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KT&G의 주가 지표는 대응 제품의 질과 출시 시점이 너무 늦지 않을 경우 빠르게 상승할 전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과 2018년 예상 PER은 11.1배와 10.7배로 글로벌 피어스 대비 각각 44.4%와 41.4% 낮아서 이 밸류에이션 갭이 역사적 상단 수준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전자담배로 인한 위험과 배당 메리트가 혼재하는 구간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세금과 관련 제품들 관한 이슈들로 인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로 했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5천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마지막 종목 KT&G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G 종목 9월 들어서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도 2.4%가량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원 빠진 10만 1,500원 선에서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KT&G 종목까지 현재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양시장 개장 특징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오전장부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44분 구간입니다. 한국항공우주 3.06% 오른 47,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분식회계 의혹 관련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전장부터 두 번째 종목 DY파워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Y파워입니다. 현재 시각 1.61% 오른 2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 12%대로 급락한 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굴삭기 시장에 성장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점도 투자 심리에 우호적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중국 굴삭기 시장에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DY파워와 같은 제한된 경쟁 구도를 갖고 있는 굴삭기 부품업체가 중국 시장의 성장 수혜를 가장 크게 가져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구원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고정 자산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과 2011년 이후에 5년 만에 교체 수요가 도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굴삭기 시장의 차별적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DY파워의 성장 기회는 점점 더 높아져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 바로 펜오션입니다.
최근에 펜오션이 블록딜 수요 예측에 나섰다는 소식에 14일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46분 구간 펜오션입니다. 현재 시각 파란불 켜주면서 4.11% 내린 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와 JKL 파트너스와 펜오션 인수목적 법인인 포세이돈 2013년 유한회사는 전날 장 종료 후에 보유 지분 중 2,720만 주를 시관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처분하기 위해서 수요 예측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뉴인텍입니다. 현대차가 내년 3월부터 차세대 수소차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뉴인텍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이 시각 뉴인텍입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9.23% 오른 1,4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인텍은 현대차의 차세대 수소 전기차에 인버터용 콘덴서를 공급 중입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와 니로 하이브리드 두 차종을 제외한 현대와 기아차의 모든 전기차 및 수소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에 독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개장 특징도 4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양시장 종목별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시 47분 구간 일진다이아가 상위 종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07% 오른 25,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성산업입니다.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49% 오른 3,2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삼화전자입니다. 10%가량 오름세 보여주면서 3,2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음 종목은 한진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4.91% 오르면서 현재가는 3,9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승률에 이어서 하락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률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서울식품 우선주입니다. 7.50% 내린 12만 9,500원의 거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펜오션입니다. 3.96% 내린 6,3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첫 번째 상승률 종목 대성일텍 상한가 1,8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입니다. 첫 번째 종목 YOM이 16.32% 내림세 이어가면서 5,6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긴축 기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경기의 흐름이 정상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유동성 흐름도 완만하게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유동성 조절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 4개국의 중앙은행들의 자산 규모의 3개월 변화량은 지난 4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9월 FOMC를 통해 연내 금리 인상과 자산 긴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물가 상승이 부진하다는 이유 때문에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장기 전망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변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상이라는 기조 자체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에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 동안 중립금리 수준인 2.75%에서 약 3%가량의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경우 9월 회의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월간 600억 유로 규모의 자산 매입이 올해 연말 내까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매입 종료 이후 현재보다 낮은 규모로 자산 매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유로 지역의 경우에도 유동성 공급의 규모는 향후에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자산 팽창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주입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들의 변화는 2016년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왔던 유동성의 속도 조절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긴축의 초기 영향은 유동성 축소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조 달러 내외의 자산 긴축을 전제로 한다면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약 20포인트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초기 자산 긴축이 시작되면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글로벌 위험 자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위험 자산의 경우 주가의 단기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은 자산 긴축에 대한 직접적 영향의 경로가 큰 반면 유럽과 일본의 경우에는 직접적 영향보다는 금리 경로를 통한 간접적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자산 긴축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일본의 경우는 미국보다 충격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경우 일시적인 것으로 3개월과 6개월 사이에 모두 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은 정상적인 경로로 다시 복귀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9월 FOMC의 회의에 세계 금융시장의 시각이 모두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들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증시오네어 일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돌풍을 들이키자 시중은행들이 파격적인 금리에 특판 상품을 내놓으면서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주목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장 시작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오네어 일부 지금 마치겠습니다.